황제권 강화, 대한민국 국제 반복, 양전사업과 지계사업, 상공업 진흥과 인재 양성, 대한제국의 외교 활동이 있겠습니다. 일단 여기 첫 번째 대한제국의 성립을 알려면 아관파천이라는 걸 먼저 알아야 하는데요. 제가 아관파천을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896년 2월 11일에 한 새벽 부대 가마가 경복궁을 빠져나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당시의 경복궁은 청일 전쟁에서 일본이 이긴 것 때문에 영향으로 일본인 병사들이 있었는데요. 이때 일본인 병사들이 가마를 이렇게 보더니 좀 부릅니다. 그래서 한참을 유심히 봐요. 그런데 다행히도 그 가마는 평소 궁녀들이 타고 다니던 가마라 다행히 보내줍니다. 그리고 경비병들의 눈에서 그 가마가 사라져 갈 때쯤 가마꾼들이 갑자기 미친 듯이 뛰기 시작하는데요. 그러다가 7시 30분쯤 어느 한 곳에 도착하는데 바로 이곳이었습니다. 이곳이 어딘지 혹시 아시는 분 계십니까? 맞습니다. 바로 서울 정동에 러시아 공사관이 있는데요. 이 가마가 러시아 공사관에 도착했다는 소식을 듣고 러시아 공사가 너무 놀라서 허우찌겁 내려옵니다. 그런데 이 가마에서 내린 사람을 보더니 더욱 놀랍니다. 너무 말도 못하게 놀랍니다. 자, 이 가마에서 내린 사람이 바로 경복궁의 주인이자 조선의 26대 왕인 고종이었습니다. 자, 여기까지 아관파천을 설명했는데 아관파천은 고종이 경복궁을 빠져나와서 러시아 공사관으로 간 사건을 말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네. 고종이요? 네, 고종이요. 네, 다음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대한제국의 성립. 고종은 앞서 말했던 이 아관파천을 단행해 일본의 감시와 통제에서 벗어나 국정 운영의 주도권을 되찾으려 했는데요. 이를 위해 새로운 내각을 설치하고 남성들의 이 전통적인 상투, 이 머리 아십니까 이거? 네. 부모님이 주신 거라 해서 안 자르고 이렇게 모은 머리, 이 머리를 잘라버립니다 그냥. 이걸 단발령이라 하는데요. 이 단발령과 내각이 행정을 담당하게 하는 내각제를 폐지하고 의정부 제도에 묶고 행정구역 개편 제도인 23구제 폐지와 행정구역 제도인 13도제 시행 등을 조치하는 등 외세 간섭 속에서 독립적인 통치체제를 유지하려 하였습니다. 자, 고종은 을미사변 등의 이유로 러시아 공사관에 거처하는 동안 경운궁을 확장 공사한 후 경운궁으로 돌아왔는데요. 그리고 8월에는 광부로 연호를 바꾸고 여기 옆에 보이시는 이 아주 예쁜 한구단에서 황제 즉위식을 거행해 이튿날 대한제국이라는 새로운 칭호를 선포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을미사변 이 용어가 좀 궁금하지 않으십니까? 네, 궁금해요. 그렇죠? 네. 자, 그렇다면 이 을미사변 설명해 드릴 텐데, 을미사변은 일본이 경복궁에 쳐들어와서 명성황후를 죽이고 불태워 시해한 사건을 말하는데요. 제가 관련 영화의 한 장면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이게 좀 마음이 아프지 않습니까? 네. 아파요.
이러한 사건은 절대 잊지 않고 꼭 기억하고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요. 이 사건의 이름이 뭐라고요? 의미사변. 의미사변이죠.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다음 파트로 넘어가 보자면, 그렇다면 고종은 어떻게 개혁을 추진했을까요? 고종은 군주가 국가의 모든 통치권을 장악해 단독으로 시행하는 정치 체제인 전제 군주제를 기반으로 근대화를 이룩하려고 하였는데요. 이를 위해 박무 개혁을 추진했는데, 이에 옛 것을 근본으로 하고 새로운 것을 참작한다는 의미의 국군 신참의 원칙에 따라 대한국 국제를 반포했고, 박무 개혁으로 옛 도시였던 서울은 급격히 변화했으며 지방은 13도로 개편되었습니다. 또한 양전 지계 사업을 추진, 상공업 진흥과 인재 양성 등 여러 개혁을 추진했는데요. 여기 옆에 대한국 국제의 내용이 있는데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제1조 대한민국은 세계 민국의 공인된 자주 독립국이다. 제2조 대한제국의 정치는 만세에 걸쳐 불변할 전제 정치이다. 제3조 대한국 대황제는 무한한 군권을 누린다. 제6조 대한국 대황제는 법률을 제정하고 그 반포와 집행을 명령하고 대사, 특사, 감용, 복권을 명령한다. 자, 그런데 여기서 여러분, 이 복권이라는 것은 끌고 가지고 돈 받아서 부자 되는 그 복권이 아니라 법으로 한번 실추된 명예를 다시 한번 그 권리를 얻는다. 그래서 복권이라고 하는 겁니다. 자, 다음 파트로 넘어가서 황제권 강화, 대한국 국제 반포. 고종은 황제권 강화를 위해 경궁 안에 국가 방위와 군사 전략을 총괄하는 황제 직할의 원수부를 설치해 군통수권을 직접 장악했는데요. 또한 국가 수비대인 시위대와 진위대를 확대 개편하고 군대를 양성하려 했습니다. 무관학교를 설치하고 징병 제도를 시행하는 등 군대를 양성하려 하였습니다. 또한 황실 재정 담당인 내장원을 설치해 각종 수입 사업을 관할하게 하고 그 자금을 바탕으로 황제권 강화, 근대 개혁 등 이 것들을 추진했습니다. 다음 파트로 넘어가서, 그렇다면 고종의 황제권 강화를 법적으로 뒷받침한 것은 무엇이 있을까요? 대표적으로 대한국 국제가 있는데요. 고종은 국정 운영의 기본 원칙을 담은 대한국 국제를 제정 공포했다. 9개 조로 이루어진 대한국 국제는 대한제국이 자주 독립국임을 천명하며 황제의 권한을 절대적으로 규정하고 행정권, 군사권, 외교권 등을 황제가 직접 행사할 수 있도록 했는데요. 여기 밑에 제가 화살표로 빼서 써놓은 게 있죠. 황제 중심의 권력 강화, 국가의 독립성 강조. 이게 대한국 국제의 역할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다음 파트로 넘어가겠습니다. 조선의 사업, 양전 사업과 지혜 사업이죠. 대한제국은 근대적인 토지 제도와 지세 제도를 수립하고자 양지 아문이라는 기구를 설치했습니다. 조세 수치의 확대라는 명분으로 전국적인 양전을 시행하고 토지의 객관적 측량을 위해 미국인 기사를 초빙해 연습생을 양성하고 서양의 측량 방식을 도입했습니다. 대한제국은 양지 아문과 별개로 지계 아문을 설치해 토지 소유자에게 토지 소유권을 보장하는 지계를 발급했는데요. 여기 옆에 양전 사업의 효과와 지계 사업의 효과가 있는데 읽어드리겠습니다. 양전 사업의 효과로는 토지 소유권 명확화, 조세 부과의 공정성이 있었는데요. 토지 소유의 명확화는 양전 사업은 토지의 경계와 소유권을 명확하게 함으로써 토지 관련 분쟁을 줄였습니다. 조세 부과의 공정성으로는 토지의 면적을 정확하게 파악하여 조세 부과의 불평등을 높이고 조세의 공평성을 높였습니다. 지계 사업의 효과로는 토지 거래의 활성화, 토지 분쟁 감소, 외세의 침탈 방지가 있었는데요. 이 토지 거래의 활성화는 지계는 법적으로 토지 소유를 인정받는 증서였기 때문에 이 사람이 거짓말을 해서 이 토지를 팔지 않을까 하는 의심이 사라지게 되고,
그래서 토지 거래가 활성화된 거고요. 토지 관련 분쟁 간소로는 지계가 명확한 토지 소유권 증서에 역할을 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땅이 막 자기 거라고 우겨도 법적으로 인정받는 증서가 있으니까 더 이상 우길 수 없게 된 거죠. 마지막으로 외세 침탈 방지가 있습니다. 외국인의 토지 소유를 금지하고 지계 발급으로 외국인의 불법 토지 소유를 금지했습니다. 자, 이제 다음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상공업 지능과 인재 양성. 대한제국은 상공업을 진흥하려는 식산업업 정책을 펼쳤습니다. 상업과 국제무역 등을 관장하는 탁지부와 상공부 등의 기구를 설치하고 전국 고부성단의 업무도 관할하게 하였습니다. 동래부 산하에 설치된 기구를 통해 경의선 철도를 부설하기 시작했으며 이 전화와 전차 등 근대 시설도 이때 도입하였습니다. 또한 구본신참의 원리, 즉 앞서 말했던 구본신참의 원리가 혹시 기억나시는 분 계신가요? 기억하기엔 좀 어려운 내용이었던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설명해 드리자면 옛 것을 근본으로 하고 새로운 것을 참작한다는 원리였는데요. 그 원리에 따라 유학 교육과 성공관 교육을 강화하였고 아울러 유능한 실무 관료를 양성하기 위해 상공학교, 광무학교 등 다양한 각종 실업학교를 설립하였습니다. 자, 여러분 여기 아까 전화와 전차 등 근대 시설을 도입했다고 했는데요. 이때 사진과 설명을 제가 가지고 왔습니다. 여기 보이시는 덕률풍과 서울 전차인데요. 덕률풍에 대해 설명해 드리자면 1902년 3월 20일 서울과 인천 사이를 잇는 전화가 개통되었는데 기존의 전화와 달리 일반 국민들도 사용할 수 있는 한국 최초의 공중전화였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덕률풍의 이 네이밍의 유래를 알고 계신가요? 모르시죠? 덕률풍의 네이밍 이게 유래가 조금 재밌는데요. 전화가 영어로 텔레폰이지 않습니까? 네. 그 텔레폰과 가장 비슷한 발음을 가진 한자를 가져다 붙인 거라고 합니다. 이제 서울 전차를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서울 전차는 1899년 5월 서울에서 처음으로 개통되어 서울의 종로 거리를 다녔습니다. 오늘날의 서대문과 청량리 사이를 오가던 것으로 우리나라 최초의 교통수단이었습니다. 다음 파트로 넘어가겠습니다. 대한제국의 외교활동. 대한제국은 열강의 세력 균형 속에서 외교활동을 적극적으로 수행했습니다. 대한국 국제를 근간으로 청과 베딩한 입장에서 통상조약을 체결했으며 이어 벨기에, 덴마크와 같은 먼 나라까지 국교를 수립하게 이르렀습니다. 또한 만국 국현연합과 국제 적십자사와 같은 국제기구에도 가입하고 1900년에는 파리 만국 박람회에 참가하는 등 여러가지 외교 활동을 했습니다. 여러분 이제 PPT는 거의 끝났는데요. 여러분이 내용을 잘 들었는지 한번 확인하기 위해 퀴즈를 가져와봤습니다. 1번 일본이 명성황후를 시해한 사건의 이름은? 을미사변입니다. 박수 한번 주십시오. 역사 100점 맞겠네요. 그럼나. 자, 이건 문제. 너무 쉬워. 방금 설명한 한국 최초의 공동전화의 이름 위찬? 그거는 식산음악 정책입니다. 맞아요. 맞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문제인데요. 아관 파천의 뜻을 혹시 아시는 분 있을까요? 제일 중요한 거. 러시아 공사하는 거 맞습니다. 제일 중요해요. 여러분 이제 거의 끝나는데요. 저 오늘 수업을 함께 해보신 거 어떻습니까? 맞습니다. 저의 첫 수업을 들어주신 학생이 되어주셔서 감사하고 짝스리요. 저는 지금까지 수업을 맡은 김대현이었습니다.